이중 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중 매매, 원래는 이중 매매라고 하지 않고 이중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이중 매매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뭐냐면 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죠. 이걸 제1 매수인이죠. 그래서 계약금은 주면 안 되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은 이중 매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중도금 이상을 줘야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제를 못하죠. 그 다음에 갑이 중도금 이상을 받으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 받고 등기를 해줄 의무, 즉 이 사람은 배임죄에 해당한단 말이죠. 만약에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갑은 배임죄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갑하고 2월 1일 을하고 계약이 됐는데 다시 3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는데 이 병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져왔든 모르고 가져왔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돼. 없으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채무불행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 없이 해지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항상 이행불능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죠. 이행불능은 언제냐? 갑이 제2 매수인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은 더 이상 갑은 제1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 당시다. 알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다 이 말이죠. 알고 있어도 유효이다. 악이어도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이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줬죠. 그래서 갑이 다시 병한테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등기가 그냥 등기한 것이 아니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의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은 유효예요. 알면서도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가서 유도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갑이 을하고 계약 맺은 것을 병한테 등기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병이 적극적으로 가서 꼬셔가지고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요청하고 유도했다. 이게 있어야 적극 가담이고 이렇게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가져왔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뭐죠?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했다거나 두 사람이 짜고 했다, 통모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하고, 그러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는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이고, 103조는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무효이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죠. 따라서 제3자가 전득자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등기해주면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어떤 걸 청구하냐? 똑같다 얘기처럼. 그래서 갑은 병한테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이행불능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때 또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한테 어떤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제1 매수인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제2 매수인한테. 그런데요, 이 제2 매수는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직접 청구 못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냐?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를 못해. 대위에서 말소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제1 매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죠. 채권자 대위권이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안 돼.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중 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청구할 수 없느냐? 제1 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직접 한다? 제2 매수에게 손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다. 이 적극 가담은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야 된다, 기망해야 된다, 통모를 해야 된다. 절대적 무효로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매도인은 제2매수한테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이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